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흐름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아침부터 사람 마음을 진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4만 원대 후반에서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34만 8천 원까지 밀렸고요. 그러면 처음 화면만 본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제까지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은 밀리는 건가? 근데 그대로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밑에서 다시 받아주는 돈이 들어오면서 36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오늘 장을 볼 때 제일 먼저 잡아야 하는 장면입니다. 아침에 겁을 줬습니다. 근데 그 겁을 시장이 다시 받아냈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말하면요, 보유자는 지금 다 던질 자리 아닙니다. 근데 신규는 빨간불 보고 막 따라붙을 자리도 아닙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올라왔다는 사실보다 36만 원 근처에서 진짜 버티는지를 봐야 합니다. 버티면 끌고 가고요, 깨지면 줄이면 됩니다. 괜히 어렵게 꼬아서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같은 장은 화면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계속 바뀝니다. 아침에 밀리면 겁나고요, 다시 올라오면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이란 설명란에 삼성전자 이후 도매 흐름과 대응 기준 자료를 무료로 열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받아두시고 오늘 장에서 어디를 봐야 하는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이 반등이 그냥 잠깐 되돌린 건지 아니면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받아낸 건지, 그걸 가격과 수급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가격을 조금 뜯어보면요, 출발은 34만 9천 원이었습니다. 저점은 34만 8천 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초가 근처에서 아래를 한번 건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위로 들어올렸고 장중에는 36만 원대 중반까지 열어봤습니다. 이 말은 뭐냐? 아래에서는 이 정도면 다시 보자는 돈이 있었고, 위에서는 어제 너무 빨리 올랐으니 일단 챙기자는 물량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쪽으로 편하게 가는 장이 아니에요. 아래에서 사려는 돈과 위에서 팔려는 돈이 계속 부딪히는 장입니다. 이런 날에는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보다 어느 가격을 지키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36만 원을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36만 원 위에서 버티면요, 아침에 나온 매물을 시장이 어느 정도 받아낸 겁니다. 그 상태에서 36만 원대 중반을 다시 두드리고 거래량까지 붙으면 위쪽 재도전은 열어둘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36만 원을 다시 내주고 35만 원대 중반으로 밀리는데 거래량이 커진다?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그냥 잠깐 쉬는 게 아니라 오전 반등이 짧게 끝나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격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36만 원 위에서 버티면 끌고 갑니다. 36만 원 아래로 밀리고 시장까지 같이 약해지면 욕심 줄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대응입니다. 코스피 분위기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시장 전체가 편하게 강한 장은 아닙니다. 지수는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장 초반에도 시원하게 밀어주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 많이 오른 종목들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종목마다 체감도 꽤 갈립니다. 이런 장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왔다는 건 분명히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시장에 돈이 넉넉하게 퍼지면 삼성전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장비도 살아나고 소재와 부품도 따라오고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 금융까지 조금씩 온기가 번져야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만 버티고 주변이 힘을 못 쓰면 그건 확산이 아니라 쏠림입니다. 쏠림은 겉으로 보면 강해 보입니다. 근데 흔들릴 때는 더 아픕니다. 오늘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잡는 이유는 단순히 차트 때문만은 아닙니다. 차트는 결과고요. 그 뒤에 깔린 계산을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볼 때 D램 가격이 좋아지나, 낸드가 살아나나, 메모리 사이클이 다시 도나, 이런 걸 먼저 봤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어떤 가격표를 다시 받을 수 있느냐? 시장은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흔들려도 아래에서 다시 사려는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싸졌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보는 프레임이 넓어진 거예요.
이게 오늘 장에서 사람들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붙어있는 재료도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E 12단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했죠. 이걸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고객사가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물건을 넘긴 겁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말은 기대를 만들고요. 샘플은 검증을 시작시킵니다. 손님이 아직 주문서를 크게 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첫 접시가 테이블에 올라간 거예요. 이제 손님이 직접 먹어보고 판단합니다. 계속 주문해도 되는지, 주방이 그 주문을 감당할 수 있는지, 맛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샘플 출하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샘플을 보냈다고 바로 매출이 터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고객사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수율이 안정돼야 하고 양산 일정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 주문과 매출로 찍혀야 합니다. 주식은 이 과정을 미리 당겨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붙으면 주가가 먼저 반응합니다. 근데 중간에 검증이 늦어지거나 수율 이야기가 흔들리거나 고객사 주문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변동성이 바로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아침 매물을 맞고도 다시 올라온 건 그 기대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기대가 숫자로 바뀌는지 봐야 합니다. 말이 숫자로 바뀌어야 주가도 오래 갑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해야 삼성전자 흐름이 보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성능만 보지 않습니다. 제때 받을 수 있는지, 불량 없이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다른 칩과 잘 붙는지, 전력과 발열을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봅니다. 손님은 몰리는데 재료가 늦게 들어오고 주방 동선이 꼬이고 포장이 밀리고 배달 시간이 늦으면 매출은 더 못 늘어나잖아요. AI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고성능 메모리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 패키징, 테스트, 대규모 생산 능력까지 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이 전체 그림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따로 떼어놓고 볼 회사가 아닙니다. 시장이 지금 다시 보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누군가를 뒤쫓는 회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먼저 점수를 받은 구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따로 떼어놓고 볼 회사가 아닙니다.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패키징도 있고, 테스트도 있고, 대규모 생산 능력도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복잡해질수록 고객사들은 한 조각만 보지 않습니다. 전체 과정이 제 시간에 맞춰 돌아가는지 봅니다. 삼성전자 재평가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대감인지 아니면 실제 고객사 검증과 양산, 매출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계속 봐야 합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아침 시장은 이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다시 받은 겁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느냐? 좋은 재료가 많으면 주가가 그냥 편하게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그 뉴스를 핑계로 먼저 들어온 돈이 수익을 챙깁니다. 오늘 아침 흔들림도 나쁜 뉴스 하나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빠르게 오른 뒤 생긴 고점 부담을 아침에 한번 털어맨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털고 나서 다시 올라왔다는 것. 매도 물량도 있었지만 그 물량을 받아내는 돈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뉴스에 오르는지보다 흔들림 뒤 다시 어느 가격을 지키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꼭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왔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다 좋아진 건 아닙니다. 지수가 약세권에 있고 다른 종목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삼성전자 상승은 힘이 있지만 동시에 부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좁게 몰린다는 뜻이거든요. 돈이 좁게 몰리면 올라갈 때는 빠릅니다. 근데 흔들릴 때도 빠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 시장의 기대가 너무 많이 붙어있는 종목입니다. HBM, AI 서버, 파운드리, 패키징, 코스피 재평가, 외국인 수급, 좋은 재료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몰립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몰리는
맞물린 자리일수록 고점에서는 매물도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흥분보다 기준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냐고요? 딱 잘라 말하면 한 번에 크게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강한 건 맞습니다. 근데 강한 종목도 뜨거운 자리에서 사면 계좌가 흔들립니다. 신규는 지금 흥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36만 원 위에서 버티는지 보고 눌림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보고 다시 올라올 때 매수세가 붙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때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못 기다리면 좋은 종목을 사도 나쁜 매매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것과 아무 자리에서나 사도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자리는 욕심보다 확인입니다. 보유자분들은요, 지금 겁먹고 다 던질 자리는 아닙니다. 아침 약세를 뒤집고 36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건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받아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살아있으면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어요. 36만 원 위에서 버티고 36만 원대 중반 고가를 다시 넘고 코스피가 같이 받쳐주면 흐름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36만 원을 깨고 35만 원대 중간으로 밀리는데 반도체 주변 종목까지 같이 약해진다? 그때는 일부 줄여서 계좌를 가볍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비중이 너무 크면 좋은 종목도 나쁜 매매가 됩니다. 이건 종목 문제가 아니라 계좌 운영 문제예요. 버틸 수 있는 만큼 들고 가야 판단이 살아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더 냉정해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아침 약세를 뒤집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역시 삼성전자네. 지금 안 사면 또 놓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장에서 제일 위험한 게 바로 그 마음입니다. 반등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크게 들어가면 위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신규는 36만 원 근처에서 가격이 얼마나 버티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다시 고가를 넘길 때 거래량이 붙는지도 봐야 하고요. 가격만 올라가고 거래량이 약하면 그건 힘 있는 돌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추격보다 분할입니다. 한 번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시장이 한 번 더 확인시켜줄 때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관망자분들은 놓쳤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은 관망자가 볼 게 많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차세대 HBM 기대가 살아있으면 장비와 소재, 부품 쪽도 같이 봐야 합니다. 반도체는 혼자 완성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후공정과 패키징도 중요합니다. AI 반도체는 여러 칩을 어떻게 붙이고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주고받게 만들고 전력과 발열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잡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전력 인프라도 연결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기를 더 많이 먹고 냉각 수요도 커집니다. 삼성전자 다음 돈의 길목은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보고 놓쳤다 하지 마세요. 대장주가 움직인 뒤에는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만 강하면 쏠림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금융까지 건지면 그건 확산입니다. 쏠림은 강해 보이지만 흔들릴 때 더 거칩니다. 확산은 천천히 가도 흐름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관망자는 삼성전자를 못 샀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대장주가 길을 열면 시장은 그 다음 길목을 찾습니다. 오늘은 그 길목이 어디인지 차분하게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목이 살아나면 삼성전자 흐름도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버티고 주변이 계속 약하면 그건 아직 시장 체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수급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계속 돈을 빼면 주가는 위아래로 더 거칠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수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온 뒤에는 외국인이 계속 사주는지 중간중간 이익을 챙기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식은 좋은 뉴스만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좋은 뉴스를 누가 계속 사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빚으로 들어온 돈도 조심해야 합니다. 올라갈 때는 B2가 불을 키웁니다. 그런데 흔들릴 때는 그 B2가 변동성을 더 키웁니다. 현금으로 산 사람은 기다릴 수 있지만 빚으로 들어온 돈은 흔들릴 때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버티는 건 좋지만 이 버팀을 끝까지 믿으려면 외국인 수급과 코스피가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또 하나, 해외 반도체 흐름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주식이지만 이제 국내장 안에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국내 반도체 심리도 같이 흔들리고 미국 기술주가 차익 실현을 맞으면 코스피 대형주에도 바로 압력이 옵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가 버티고 엔비디아 쪽에서 AI 투자 사이클이 계속 강하다는 신호가 나오면 삼성전자도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주가의 큰 줄기는 한국 안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국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 늘리는지, 엔비디아가 고성능 칩 수요를 계속 강하게 말하는지, 그리고 그 칩 옆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계속 커지는지, 이 줄기가 살아있어야 삼성전자 재평가도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만 보고 끝내면 늦습니다. 위에 있는 돈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보유자는 다 던질 자리 아닙니다. 신규는 지금 크게 따라붙을 자리 아닙니다. 관망자는 놓쳤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36만 원 위에서 버티면 삼성전자는 다시 위를 볼 수 있습니다. 36만 원을 깨고 코스피와 주변 섹터까지 같이 약해지면 그때는 욕심 줄이면 됩니다. 버티면 끌고 가고요. 깨지면 줄이고요. 돈이 번지면 다음 길목을 보면 됩니다. 오늘 대응은 이 정도로 잡으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더 욕심내서 마치려고 하면 오히려 계좌가 흔들립니다. 시장은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 지키는 사람한테 기회를 줍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볼 건 세 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36만 원 위에서 버티는지, 36만 원대 중반 고가를 다시 넘길 때 거래량이 붙는지,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주변 섹터로 번지는지,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면 오늘 흐름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36만 원을 지키지 못하고 코스피가 다시 밀리고 주변 섹터까지 식으면 그때는 잠깐 쉬어갈 수 있어요. 이건 겁먹자는 말이 아닙니다. 기준대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제일 안 좋은 건 빨간불에 흥분하고 파란불에 겁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같은 종목을 봐도 계속 늦게 사고 늦게 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 빨간불만 보고 따라가면 위에서 흔들릴 수 있고요. 파란불만 보고 겁먹으면 좋은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이랑 설명란에 자료를 열어놨습니다. 삼성전자 이후에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어떤 섹터가 먼저 반응하고 어떤 섹터는 더 확인이 필요한지,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뒀어요. 오늘처럼 장중에 위아래로 흔드는 날에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덜 흔들립니다. 그냥 감으로 보면 삼성전자 빨간불 하나에도 마음이 급해지고 잠깐 밀리는 장면에도 손이 먼저 나갑니다. 자료 안에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정리,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오늘 장에서 봐야 할 관전 포인트까지 담아뒀습니다. 전자책 3권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 법칙, 돈의 시선, 코스피 8천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자료는 누가 뭐 사라고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끌고 갈지, 일부를 줄일지, 눌림을 기다릴지, 다음 돈의 길목을 준비할지 기준을 잡기 위한 자료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정보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빨간불에도 덜 흔들리고 파란불에도 덜 겁먹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준 없이 따라가는 사람과 미리 돈의 흐름을 정리해둔 사람은 같은 삼성전자 차트를 봐도 완전히 다르게 대응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6만 원을 지키는지, 장비와 소부장으로 돈이 번지는지, 코스피가 같이 버티는지, 이걸 미리 알고 보는 사람은 흔들려도 기준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자료 받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아침 매물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볼 건 그 힘이 장 후반까지 이어지는지입니다. 36만 원 위에서 버티면 다시 위를 볼 수 있습니다. 36만 원을 다시 깨면 속도를 줄이고 다시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에 있다고 해서 아무 자리에서나 따라가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강한 흐름을 따라붙는 날이 아니라 강한 흐름이 어디서 버티는지 보는 날입니다. 보유자는 버티면 끌고 가고 깨지면 줄이면 됩니다. 신규는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시켜주는 자리에서 나눠보면 됩니다. 관망자는 삼성전자 다음 돈의 길목을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